미라 형태로 발굴되는 그 시신들이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옷을 입은 채로 발견이 되거든요. 네. 뭐 교화, 그 경기도 교화 쪽에서 발견된 그 파평윤 씨, 근데 굉장한 이제 명문가의 집안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좋은 옷을 입고 있었을 거예요. 그 겹겹이 이제 아주 고급스러운 원단으로, 그러니까 뭐라 그래야 되죠? 그 원단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네, 뭐 옷이죠. 사실 네, 부잣집 만화님께서 네. 돌아가셨고 430년 전 저희가 출토복식 연구회나 출토복식 학회에 대대적으로 보고했었고 그 미라를 분석하기 위해서 고대 의료진까지 다 네. 동원됐었어요. 박물관도 했지만 뭘 먹었나 뭘 입었나. 거기 보니까 뭐 바늘꽂이도 있었고, 네. 뭐 얼레빗도 나왔었고, 그런 것들을 딱 보면서 야, 이게 굉장히 고급스럽게 그런 옷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기술들이 있었구나 이런 거를 알 수 있더라고요. 저도 이번에 공부하면서 인터넷을 찾아서 봤는데 그 미라 나온 거 봤거든요. 네. 근데 정말 놀라운 거는 이렇게 출토될 때 네. 그 미라가 입고 있던 옷들이 어떻게 안 썼고 그렇게 몇백 년 동안 유지될까 그게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그 조선시대에 그 시신을 매장하는 방법 중에 나무로 관을 짜고 시신을 넣고 그 다음에 생석회를 두고 그 다음에 생석회가 물하고 반응하면 굉장히 높은 온도가 돼요. 그래서 그걸 제가 최근에 그 어떤 기사를 하나 찾았는데 그 어떤 실험을 했냐면 관을 작게 만들어 놓고 네. 그 다음에 생석회를 갖고 그 물을 부은 다음에 그게 석회로 굳으면서 온도가 얼마나 올라가는지 그 실험이 있는데요. 그 실험에 의하면 내부 온도가 거의 150도까지도 올라가고요. 그래요? 100도 이상의 온도가 네. 거의 뭐 한 3시간 이상 지속이 된대요. 네. 그러니까 그 정도 고온이 되면 그 안에서는 이제 미생물 같은 것들이 살기 어렵겠죠. 그리고 생석회가 이제 굳으면서 딱딱하게 되면 이제 밀봉의 효과도 있을 거고요. 네. 그래서 조선시대 관에서 그 최근에 미라를 발견한 그 관에서 관뚜껑을 열 때 펑 하는 소리가 났다는 거예요. 그게 그 정도로 샴페인 터지듯이. 안과 밖에 그 압력차가 유지되는 상황이 몇백 년을 유지가 될 수 있었죠. 섬유를 갉아먹는 바이러스나 이런 것들이 숨을 못 쉰다. 네. 뭐 이런 표현을 쓰면 그 부식이 안 된 상태로 오래 나와 있는데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빨리 그 복용을 하거나 네. 복원을 하는 처리를 좀 해야 됩니다. 출토복식 같은 거. 열매는 잘못 관리하면 금방 금방 바로 썩지 부식되거든요. 않아요. 바로 그러겠네요. 썩어요. 예. 최근 5년 교통사고 분석 결과 장마철인 7, 8월 빗길 교통사고 사망자가 집중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야 확보에 어려움을 겪어 자칫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커지는 건데요. 연구진은 차량 유리의 빗물과 김서림을 단시간에 없애줄 수 있는 실마리를 찾은 거죠. 비가 오는 날에는 카메라 유리에 맺힌 빗물 또는 먼지를 어떻게 제거할 수 있을까? 운행 중이어서 직접 닦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와이퍼나 열선을 넣을 수도 없고요. 그래서 우리 연구원들과 아이디어 협의를 수행하면서 지금의 드랍프리 글라스라는 능동용 유리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스마트 자가세정 유리의 구동 원리는 무엇일까? 이는 응답 속도가 빠른 전기 습윤 현상을 기반으로 합니다. 글라스에 감광액을 주입, 스핀 코팅 방식을 이용해 균일한 두께로 도포하고 그 위에 자외선을 조사해 유리의 전극 패턴을 제작합니다. 특수한 코팅을 마치면 현미경을 이용해 유리 위에 제작된 전극 패턴의 결합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죠. 이렇게 형성된 투명 전극에 전기 신호를 보내기 위해 솔더링 공정으로 전선을 부착하는데요. 신호를 줄 수가 있습니다. 이로써 빗물이 유리 표면에 발생하면 변화된 정전 용량을 인식, 전기적 신호가 가해지며 유리 표면에 붙어있던 빗물이 진동, 아래 방향으로 제거됩니다. 이것이 바로 전기 습윤 현상이죠. 물을 뿌릴 거고요. 직접 확인해 볼까요? 카메라 커버 글라스에 물을 뿌리고 전기적 신호를 보내면 전기를 일가하면 순식간에 물기가 사라집니다. 사라집니다. 다시 한번 느리게 확인해 볼까요? 사라집니다. 전기를 일가하면
이를 이용해 전기를 악천후와 같은 환경에서도 카메라의 시야 확보가 가능합니다. 이 기술은 전후방 카메라는 물론 향후 자동차 전면 유리와 사이드 미러에도 적용이 가능하죠. 울트라프리 글라스는 열선과 같이 전극 구조만으로 물방울을 제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크기도 작고 구동 속도도 매우 빨라 0.5초 이내에 유리 표면에 존재하는 모든 다양한 크기의 물방울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저절로 청소되는 유리의 활용 범위가 늘어나면 고층 유리창은 물론 다양한 유리 제품의 적용, 사람들의 안전을 지키는 효자 역할을 톡톡히 하겠죠. 무역에 있어 물류는 원활한 운송을 위해 없어서는 안 될 필수 단계다. 이런 물류 산업 역시 최근 4차 산업혁명 기술들이 접목되면서 스마트 물류 혁신이라는 지각 변동이 시작됐다. 물류의 서비스를 한 차원 더 높이는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해서 뭔가 새로운 혁신적인 밸류를 제공하기 위해서 가장 복잡한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는 물류에 IoT 기술로 실시간으로 수집되는 정보가 물류의 흐름을 빠르게 하고 정보의 공유를 더 쉽게 할 수 있습니다. 물류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첫 출발점은 바로 화물이 적재되는 과정이다. 하지만 크기가 제각각 다른 제품들을 일일이 규격에 맞춰 적재하기란 쉽지 않다. 최근 이런 화물 적재 과정에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을 접목, 적재 최적화를 위해 동일 공간에 안정적인 물건을 판단하는 데 AI 기술을 활용했다. 물건을 올려놓고 화면에 스캔 버튼을 누르자 바로 세로 길이는 물론 높이와 부피 등을 자동으로 인식한다. 이후 시뮬레이션을 통해 작업자에게 최적의 적재 방안을 알려주는 이 시스템은 다양한 제약 조건을 고려한 최적화 결과를 미리 제시하는 인공지능 기반의 적재 최적화 솔루션이다. 현장 작업자분들이 기존에는 개인기에 의존해서 알아서 적재 작업을 수행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개인 간의 편차도 심하고 어떻게 쌓아야 될지에 대한 매번 고민을 해야 되니까 작업 시간도 많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적재 최적화 솔루션을 활용하게 됨으로 인해서 사용자는 화면에 가이드되는 대로 순차적으로 보면서 작업을 할 수 있게 됨으로 인해서 그런 판단, 고민의 시간이 줄어들게 되고 또한 적재 효율도 훨씬 더 향상이 되었습니다. 물류의 흐름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었던 육상 물류와는 달리 바닷길은 그동안 블랙 구간으로 여겨져 왔다. 화물의 위치와 상태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어렵고 이로 인해 물류 비용의 부담이 증가해 왔다. 하지만 최근 사물 인터넷, 빅데이터 등 ICT 기술이 접목되면서 이런 고민들이 해결되기 시작했다. 이 전통적인 어떤 운송이나 보관 방법에 사물 인터넷이라는 기반 4차 산업 기반 기술을 더해서 좀 더 안전하고 그리고 이상 상황이 발생했을 때 빠른 대응이라든가 아니면 좀 더 효율성 있는 업무 추진을 하기 위해서 이제 IoT 기술을 적용을 했습니다. 컨테이너의 위치뿐 아니라 화물의 온도, 상태 등을 실시간으로 추적하는 기술이 개발된 것. 물류 설비에 부착된 이 IoT 센서를 통해 온도나 습도 같은 환경 데이터는 물론 외부 충격, 도난 위험까지도 실시간으로 수집 전달되는 것이다. 이외에도 다양한 위험이 존재하는 국제 운송 구간에서 예기치 못한 기상 환경 등의 변화로 인해 운송이 지연되는 상황이 흔히 발생하곤 한다. 다양한 항로 가운데 지연 발생이 최소화되는 항로를 제한하는 것은 물류 회사가 갖춰야 할 필수 역량이 되고 있다. 하나의 제품을 수출할 때 대략 몇 번의 정보 교환이 이루어질까?
100명의 관련자가 평균 200개의 문서를 주고받는다고 한다. 해외 온라인 쇼핑몰에서 누구나 손쉽게 물건을 살 수 있는 시대가 왔지만 이처럼 여전히 수출과 수입은 복잡한 과정을 거친다. 관세청이 지난 1994년 전자데이터 교환 기반 통관 시스템을 개통한 이래 대부분의 무역 절차는 인터넷으로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무역 정보가 수출자와 세관을 거쳐 수입자에게 단계적으로 흐르는 과정에서 서류의 위변조 사례가 종종 발생한다. 유니패스라고 하는 관세청 전자통관 시스템에 접속을 해서 전자적으로 이렇게 진행되긴 하지만 종이 서류로 일단 모든 이제 거래가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종이로 이제 이루어지다 보니까 항상 위변조의 위험성은 항상 있다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 외국에서 들어오는 이제 수입품에 대해서 실제로 그 원산지 증명서가 위조된 사례가 적발된 경우가 있습니다. 현재 시스템상에서도 증명서의 신청 발급까지는 전자적으로 이루어지지만 마지막 단계에선 종이 서류가 넘어가게 된다. 그렇다 보니 소요 시간이 길어 비용 부담이 클 뿐 아니라 서류의 위변조에 취약하다는 것. 그렇다면 정보 조작을 막고 소요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효율적인 방법은 없을까? 이 해답을 찾기 위해 블록체인 기술을 접목한 프로젝트가 시작됐다. 블록체인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 구성원 간의 합의를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물류망에 구성되어 있는 구성원들이 현재 그 자기가 발행하는 문서를 블록으로 만들어서 서로 실시간에 공유를 하게 되면 문서에 대한 진위 여부 자체가 불필요해지고, 그다음에 그 문서를 그 종이로서 전달하는 그런 비용과 시간이 절약이 됩니다. 조작이나 해킹으로부터 안전하게 데이터를 보호하는 보안 기술 블록체인은 공공거래 장부라고도 불린다. 말 그대로 거래 내역을 거래자들 모두가 함께 공유하고 관리한다는 의미이다. 지금까지의 보안 시스템이 하나의 중앙 서버에 모든 거래 내역을 넣어놓고 최소한의 인원이 최소한의 접근으로 관리하는 방식이었다면, 그와 반대로 거래 내역을 오픈함으로써 보안을 강화한다는 역발상에서부터 출발한 것이 4차 산업혁명을 이끌 핵심 기술로 주목받고 있는 블록체인 기술이다. 실제로 이런 블록체인 기술은 유통이력 관리 시스템에 시범 적용됐다. 스마트폰으로 제품 포장지에 있는 QR코드를 찍으면 원산지, 제조사, 제조일, 유통기한, 판매점 등 모든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가공, 포장, 판매에 이르는 생산과 유통 과정의 모든 정보가 소비자에게 공유된다. 유레카! 카페인은 몸속에 들어간 지 10분에서 15분이 지나면 혈류를 타고 심장 박동과 혈압을 상승시키는데요. 약 1시간 후면 혈압이 최고조에 이르며 각성 효과가 일어납니다. 카페인 섭취 후 약 6시간이 지나면 혈류 속 카페인 함유량이 50% 정도로 감소하고 반나절 혹은 꼬박 하루가 지나서야 사라지게 되는데요. 카페인을 지속적으로 섭취하면 위산 분비가 촉진돼 위궤양이나 위식도 역류 질환과 같은 위장병이 생기기도 하고, 철분과 칼슘 흡수를 방해해 빈혈과 같은 질병이 생기기도 합니다. 카페인이라는 물질의 대표 증상은 각성입니다. 피곤하고 졸릴 때 카페인 음료를 찾는 이유 또한 각성 효과를 기대하기 때문인데요. 각성 효과를 일으키는 원인은 우리 몸의 아데노신 수용체와 관련이 있습니다. 아데노신 수용체는 아데노신과 결합해 수면을 유도하는데요. 카페인은 아데노신을 대신해 아데노신 수용체와 결합해 수면 유도를 방해합니다. 즉, 카페인이 졸음을 촉진하는 아데노신을 차단해
중추 신경을 자극하는 각성제 효과를 내는 것입니다. 유레카! 서울시 방배동에 위치한 피자 전문점. 늘 배달 주문이 끊이지 않는다. 그런데 이 매장은 최근 새로운 이동수단을 도입해 배달에 나서고 있다고 한다. 경차보다도 작은 이것의 정체는 과연 무엇일까? 중단거리에 최적화된 초소형 전기차다. 지난 9월 초부터 피자 배달원의 안전을 위해 배달용 초소형 전기차를 시범 운영하고 있다. 오토바이로 타고 다닐 때는 언덕 같은 데 올라가면은 매연이나 그런 거 주위 사람들한테 피해를 줄 수도 있고, 그리고 오토바이 탈 때는 소음이나 그런 게 있는데 전기차는 그런 게 없어서 피해를 덜 줄 수 있어서 전기차가 좋습니다. 반대로 불편한 점은 없어요? 불편한 점은 없고 오히려 차가 작아서 주차하기도 편하고 이동하기에 편리합니다. 국내 자동차 업체가 출시한 1인용 초소형 전기차로 일반 승용차의 3분의 1 크기다. 4륜차이기 때문에 우천, 폭설 등 악천후 시 운행이 어려운 2륜차의 한계도 극복할 수 있고 오토바이보다 상대적으로 안전하다. 최대 180리터, 75kg까지 적재가 가능해 단체 주문이나 장거리 배달에 용이한 장점이 있다. 유럽에서는 이미 단거리 이동수단으로 각광받고 있고 일본에서는 대중화의 한창이다. 주차도 간편하다. 일반 주차 공간의 3분의 1이면 가능해 공간도 많이 차지하지 않아 실용적이다. 충전도 어렵지 않다. 가정용 220V 전원을 그대로 사용하면 된다. 별도 충전기가 필요 없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전기차 같은 경우는 3시간 반 정도 이제 저희가 충전을 하는데요. 영업 시간이 끝나고 난 후에 이제 충전을 하기 때문에 일단은 방해되는 건 전혀 없고요. 그리고 충전이 한 번 됐을 경우에 80km 최대가 거리치가 이제 80km까지 주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영업 시간 내에 이제 하루 종일 배달을 운영을 한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시간적이거나 아니면 그런 이제 충전에 대해서 방해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문제는 전혀 없고요. 탄소 배출이 없어 친환경적이고 유지 관리비도 적게 들어 효율성도 높은 편이다. 전기차가 이제 현재 유류비 자체가 이제 발생이 안 되기 때문에요. 그래도 이제 한 달 동안의 매장 운영을 봤을 때 차량 유지비에서 약 10% 정도까지는 이제 절감 효과가 있는 걸로 나와 있고요. 아무래도 이제 한 대만 운영했을 경우에도 그 정도 이제 유류비 절감 효과가 발생하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추가적으로 더 입고가 된다면은 이제 앞으로 조금 더 큰 폭으로 이제 유류비가 절감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유레카! 앞, 뒤, 좌우! 어디에서 날아올지 모를 공을 쳐내기 위해선 강한 순발력이 필요합니다. 출발 소리와 동시에 빠른 스타트가 생명인 단거리 육상 종목도 순발력이 부족하다면 말짱 도루묵이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러한 종목들에는 순발력이 매우 중요하지만 의외로 순발력이 필수인 종목이 하나 더 있는데요. 바로 역도입니다. 힘이 관건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역도의 승부는 오히려 순발력에서 갈리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에 그만큼 순발력에 대한 훈련을 체계적으로 구축하고 있는데요. 역도에는 인상과 용상 두 종목이 있습니다. 단 한 번의 동작으로 바벨을 머리 위까지 번쩍 들어올리는 인상. 그리고 용상은 인상처럼 한 번이 아닌
어깨 위로 올리는 클린 동작을 거쳐 다리의 힘을 이용해 재빨리 바벨을 머리 위로 드는 저크 동작으로 두 번에 나누어 기술을 펼치는 종목이죠. 이게 굉장히 빠른 또 동작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순발력이라 했잖아요, 저희가. 네. 동작이 빠르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기구가 땅으로 떨어지는 속도 때문에 그걸 많이 올리고 들어가지 못하면 들 수가 없는 게 역도예요. 역도 경기에서 선수들이 몸을 굽혔다가 스프링처럼 통 하고 몸을 튕기며 힘을 한 번에 발산하면서 바벨을 들어올리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이것이 바로 역도에서 힘보다 순발력이 중요한 이유인데요. 만약 순발력이 부족해 타이밍에서 힘이 떨어진다면 바로 이렇게 되고 말죠. 전후 좌우 중 어느 한쪽의 밸런스가 무너져 바벨은 그대로 바닥을 향해 추락하게 됩니다. 여러분, 옛말에 이런 말이 있던가요? 과학을 즐기고 싶다면 이지 사이언스를 보고 순발력을 늘리고 싶다면 역도 훈련장으로 가! 유레카! 최근엔 체외 진단 기술이 건강 관리의 한 방법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필요한 건 침 한 방울. 신체 정보와 유전 정보가 담겨 있는 침을 채취해 분석기관에 보내는 일은 그리 어려워 보이지 않는데요. 이와 같이 타액과 같은 체액을 의료기관을 거치지 않고 유전자 분석 전문기관의 검사를 의뢰해 분석 서비스를 받는 것을 DTC 유전자 검사라고 합니다. 지난 2016년 6월 이후 제한적 DTC 유전자 검사가 허용됐는데요. 국내에서 허용된 DTC 유전자 검사 가능 항목은 체질량 지수, 중성지방 농도, 피부 노화, 콜레스테롤, 비타민C 농도 등 12개의 항목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특성을 물려주는 형질의 단위이자 생물 세포의 염색체를 구성하는 DNA의 배열을 우리는 유전자라고 합니다. 유전자의 정보는 DNA의 염기 배열로서 부호화되어 있는데요. 유전 정보는 생물이 자기와 동일한 구조의 것을 복제하는 데 필요한 모든 정보를 포함하고 있죠. 때문에 한 사람의 유전자를 분석하는 일은 그 인물에 대한 모든 생체 정보를 알 수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과거에는 혈액으로 DNA를 추출해 유전자 검사를 했는데요. 구강 내 상피세포도 혈액 분석과 같은 결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 분석 장비의 발달과 함께 타액으로부터 유전자 분석이 가능해진 것입니다. 타액을 이용한 DTC 개인 유전자 분석 시장은 세계적으로 65만 개 이상의 유전체가 분석됐으며 주요 질병에 대한 발병 확률과 유전성 질병에 대한 위험인자 정보가 제공되는 등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죠. 분석실에선 자동 추출 장비를 통해 채취된 타액 속에서 DNA를 추출합니다. 다음은 추출된 DNA를 정량해 복제 효소와 혼합하는데요. 처리된 DNA는 PCR 기기에 넣어 특정 유전 물질을 증폭시킵니다. 중합 효소 연쇄 반응으로 소량의 유전 물질로부터 염기 순서가 동일한 유전 물질을 많은 양으로 증폭할 수 있는데요. 이를 통해 개인의 유전자를 3가지 단계로 분석하며 최종 결과는 전문가의 분석을 통해 데이터로 산출됩니다. 최근 체외 진단을 통한 유전자 분석 시장이 확대되면서 검사 및 분석 비용이 점차 저렴해지고 있는데요. 보다 빠르고 간편해진 유전자 분석은 그 결과를 통해 현재의 신체 상태를 점검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고위험 항목에 대해 미리 대처할 수 있고 비만이나 생활 습관을 개선하는 데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유레카! 스템 교육은 인공지능, ICT, 빅데이터, 디지털 원리 이해, 로봇, 드론, 의료기기 등의 기초 전기, 전자 및 디지털 교육의 필수적인 단계다. 전 세계는 4차 산업 시대에 대비해 스템 교육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Well, obviously, it's 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and math. I think here in North Carolina and even in the United States, we have a pretty equal balance of emphasis on all of those. Our students are tested in science, so science is real important to us to do well and to keep us on the cutting edge of that, as well as the technology, engineering, and math. But to me, all of it put together is more about critical thinking, collaboration, and problem solving in the real world. 오바마 대통령까지 강조했던 스템 교육의 중요성. 지난 10년 동안 미국 내 로봇을 포함한 스템 관련 일자리는 다른 부문에 비해 3배 가까이 늘어났다. 스템은 과학, 기술, 공학, 수학의 줄임말이다. 현재 미국에서는 K-12라는 명칭하에 유치원부터 고등학교 졸업반까지 전 교육과정에서 실시되고 있다. 또한 스템 분야에 컴퓨터 과학까지 포함시키는 스템 교육 법안도 통과해 상원에 제출되었을 정도로 미국은 스템 교육에 적극적이다. It's wobbly. Lift it up. No. Lift the thing up. Yeah, that's what's broken about it. It can't go. Yeah. 그 이유는 무엇일까? 스템 교육이 내일을 위한 준비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So STEM is a growing school choice option that is being provided. Our district in particular is, I think, kind of on the front end of a lot of this. We're providing a lot of STEM options in the district, and we also have other school choice programs offered to our students. I think it's something that is growing, especially over the last 10 years. STEM opportunities is starting to become a recognized need in our society and our economy to further promote a future citizenry who is globally minded, but is also able to take some of those technical skills and also some of those soft skills, collaborative skills, people, teamworking skills to kind of enter into that global workforce. 기기 문명의 발달로 로봇이 등장하고 수많은 데이터를 모아 문제를 해결하는 4차 산업혁명의 시대. 우리는 기계를 제대로 이해하려는 노력은 이제 필요가 아닌 필수가 되었다.